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제8회 타블라라사 120 독서 퀴즈 대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학술정보 서비스팀의 조용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번 제8회 타블라라사 120 독서 퀴즈 대회 관련해가지고 대회 참가할 때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정보들,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좀 달라진 정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질의응답도 할 거니까요. 듣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놓으시면 제가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에 가서 중간중간에 확인하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 공유해서 여러분들과 오리엔테이션 바로 진행할게요. 네, 지금 제가 화면 공유했는 PPT 화면 잘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대회는 벌써 8회째 맞이하는 대회입니다. 제가 2회부터 지금 8회까지 독서 퀴즈 대회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10월 21일, 오늘이 이제 월요일인데 이번 주 금요일 10시부터 20시까지, 밤 8시까지 여러분들이 교수학습 지원센터, 교학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선을 참가하게 됩니다. 본선은 예선을 통과한 상위 30명을 이제 선발을 해서 11월 4일 도서관 페스티벌 마지막 날 15시부터 17시 30분까지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시상 내역은 여러분들 이미 신청하실 때 다들 잘 아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 진리는 1등, 정의 2등, 사랑 3등이고요. 상금은 100, 그다음 80, 그다음 70, 콤파스 K 점수는 또 이제 공모전, 창의형의 공모전으로 해서 30, 20, 10 이렇게 나갈 거고요. 4등부터 10등까지는 상금 20만 원, 그리고 그 다음에 10명은 상금 10만 원, 그리고 마지막 구간에 있는 학생들은 상금 5만 원. 그렇게 해서 콤파스 K 점수는 모두 3점으로 동일하게 받아가게 됩니다. 예선전은 원래 저희가 1회부터 지금 코로나 직전까지 2019년 행사까지는 저희가 매년 책을 3권씩 이제 선정을 해서 읽었는데 코로나 기간이라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2회차에는 이제 책을 2권만 선정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직접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전자책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바로 3권으로 가기에는 또 학생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어서 예선전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이 세계의 절반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와 사랑의 기술 이 2권으로만 하고요. 본선에 올라오시는 학생들은 이 2권을 포함하고 마지막에 미국의 민주주의까지 포함을 해서 본선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참가하게 될 독서 퀴즈 대회 예선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미 제8회 타블라라사 120 독서 퀴즈 대회 예선이라고 해서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에 여러분들 지금 예선전에 참가할 이미 포기하신 분들은 포기하시고 제가 추가 선발까지 다 완료된 200명의 정보가 올라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다 제출되어 있는데 아직 여기 입력은 하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 들어오셔서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험을 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후 8시까지 시험을 치는데 시험 시간이 60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7시 반에 들어오신다라고 했을 때는 시험 시간을 모두 사용하실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늦어도 19시에는 시험에 응시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당연히 온라인으로 시험이 진행될 거고, 시간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응시 가능 횟수가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3은 뭐냐? 여러분들이 시험을 3번 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 치다가 부득이하게, PC가 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PC 오류, 여러분들 개인 PC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게 이제 창이 꺼지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게 총 3번이라는 겁니다. 오류가 3번 이상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다시 접속해가지고 시험을 치시면 되고요. 시험 시간은 60분이고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제한 시간 배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창을 닫아도 시간은 계속 진행됩니다.
이러한 것을 만약에 해놓지 않으면 학생들이 이거 시험 안 칠 때 시간이 정지되어 있을 때 책을 또 읽고 오픈북처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이 시험창을 닫아도 계속 진행된다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혹시나 내가 시험을 치다가 PC 오류로 만약에 시험창이 닫힌다면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다시 접속하셔가지고 시험에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6회 때 독서 퀴즈 대회 예선으로 해서 이제 나온 화면을 저희가 이렇게 스크린샷을 떠서 보여드리는데요. 상단에 여기 보면 60분이라고 해가지고 남은 시간이 계속 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문제 순서는 50문제가 제출되는데 랜덤으로 이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OX 퀴즈가 대부분일 거예요. 한 50문제 가운데 한 45문제 안팎은 대부분 OX 퀴즈일 거고, 이번부터는 단답형 문제가 한 대여섯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까지 있었던 서평 문제는 없어졌고요. 그래서 OX 퀴즈랑 단답형 문제 위주로 OX 퀴즈가 거의 대부분일 건데 단답형 또한 대여섯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커트라인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평을 얼마나 잘 썼는지 그리고 서평을 어디서 뺏겨왔는지 이런 것들 저희가 유사도 검사 다 해가지고 동점자를 우열을 가렸는데요. 이번부터는 선착순으로 할 겁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둘 다 90점이면 오전 11시에 제출한 사람과 오후 7시에 제출한 사람 중에는 오전 11시에 제출한 사람이 먼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커트라인에 걸쳤을 때는요. 이게 전년도 이제 예선전 성적이 매우 높았어요. 커트라인 자체가. 그래서 보니까 이 성적이 높으신 분들이 보니까 대부분 이제 거의 시험 종료 시간이 임박했을 때 이제 충분히 책을 읽고 나서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또 먼저 치시는 분들에게 어드밴테이지도 좀 드릴 필요가 있고 만약에 동점자일 경우에는 먼저 제출하신 분들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점수가 당연히 높으신 분이 올라가겠지만 동점자일 경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본선에서는요, 본선은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까 어떤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저 본선에 올라가게 돼서 만약에 되면 그냥 나 혼자 시험 다 치고 가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먼저 가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든벨 형식이기 때문에 똑같이 문제 풀고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고 3번 문제로 넘어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가시는 거는 어렵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15시부터 17시 30분에 진행이 되는데요. 15시에 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늦어도 14시 55분까지는 현장에 오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2019년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했을 때 행사 사진입니다. 요번에는 이제 60명이 아니고 30명이기 때문에 이 절반 학생들이 앉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면 이렇게 스태프들이 서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는 1층에 서 있는데요. 올해는 2층에 있는 정보 서비스 센터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학생들 앉아 있는 거 보시다시피 이제 대회용 방석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거기 위에 앉을 거기 때문에 뭐 치마를 입고 오신다든지 이런 좀 불편한 복장, 이제 양반다리에서 앉아 있기에 좀 불편한 복장은 최대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았다 일어났다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장으로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대회 당일 자리 배정은 본선 진출자 누가 올라올지 아직 모르잖아요. 올라오시는 본선 진출 30명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 대여를 할 겁니다. 자, 본선 유형. 이제 지난번 작년 대회까지는 저희가 실시간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소크라티브라는 실시간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줌도 켜놓고 문제 풀면 이제 바로바로 이제 정답을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번부터는 아까 앉아 있는 거 보셨다시피 그 화이트보드, 그리고 지우개, 그리고 사인펜 다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뭐 학창 시절에 많이 보셨던 도전 골든벨하고 동일한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이 사인펜이 열리면 뚜껑이 열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답 쓰실 시간, 정답을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그다음 제가 뭐, 자, 5초 남았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카운터를 하고, 나중에 정답을 공개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화이트보드에 들었는 걸 이렇게 높이 들고 정답을 확인한 이후에 만약에 정답이 맞다. 라고 하면 아까 그 주변에 서 있던 스탭들이 있죠. 스탭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착용할 명찰, 가슴에 이렇게 목걸이가 달릴 거거든요. 그 명찰에 스티커를 이렇게 하나씩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문제를 맞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점수를 계속 누적시키겠죠? 그래서 이 스티커 개수가 많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고득점을 했다라고 확인이 가능한 거고요. 저희가 총 40문제를 제출할 겁니다. 본선에서는. 그래서 1단계 탈락자는 1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 풀고 풀었는데 그 성적, 내 지금 명찰에 붙어 있는 이 저희가 드릴 스티커, 이 스티커가 많이 남아있는 순서대로 살아남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적게 스티커를 획득한 하위 10명이 1차 구간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0번 문제까지 10문제를 더 풀고요. 또 하위에 10명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30명에서 20명으로 줄었고 10명으로 줄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10명이 40번 문제까지 풀고 누적되어 있는 이 스티커는 구간별로 다시 책정하는 게 아니고요. 1번 문제부터 해서 40번 문제까지 해서 이제 남아있는 사람, 그 구간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다음 구간으로 가서 스티커를 계속 누적해가지고 받고 내가 만약에 1등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무조건 1등을 하려면 스티커가 내 명찰에 40개가 붙어 있으면 되겠죠. 어렵겠지만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2019년 대회 때 만점자가 있었습니다. 본선 만점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스티커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이제 높은 순위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3단계에서는 40번 문제 가운데 이제 1등부터 10등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3단계까지 오시면 20만 원을 확보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특히나 이제 3등하고 4등하고 이제 그 상금과 점수 차이 이런 것들이 크고 또 1, 2, 3등 간에 이런 이제 만약에 동점자가 발생한다. 뭐 4등부터 10등까지야 동점이 있어도 관계가 없습니다만 동점자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추가 문제를 계속해서 제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추가 문제를 풀고 여러분들이 그 추가 문제에서 바로 그냥 서든데스 형식태로 둘 중에 만약에 동점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 명이 맞추고 한 명이 떨어지면 바로 등수가 결정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기타 내용으로 조금 더 중요한 내용들도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옆에 있는 학생이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있는 그대로를 써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부정행위는 저희가 경고를 할 거고 경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같은 행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서 바로 탈락 처리를 할 겁니다. 이때까지 저희가 8회까지 해오는 동안 이제 오프라인으로 할 때 부정행위 때문에 탈락한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양심을 믿고 저희는 또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 형태로 단계별로 탈락자 선발 방식이기 때문에 중간에 패자 부활전은 없습니다. 다만 1단계에서 탈락했는데 뭐 조금 심심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조기 탈락자를 위해서 별도의 퀴즈를 통해서 상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뭐 상품은 예를 들어서 1단계에서 탈락했는데 보통 그러면 이제 5만 원을 상금을 받아 가시는데 뭐 상품이 5만 원짜리를 받아서 이 구간에서 탈락하는 10만 원 받으신 것만큼의 혜택을 받아 가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넌센스나 상식이나 학교 관련 퀴즈 등을 저희가 준비를 할 거고요. 만약에 그 조기 탈락자 가운데 뭐 아무도 못 맞춘다, 맞추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앉아있는, 아직 살아남아있는, 서바이벌에서 살아남아있는 그 참가자들이나 주변에 있는 스태프들도 다 계명대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스태프들에게도 기회가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뭐 급한 일이 있으신 분들은 일찍 탈락하고 나가지고 이제 뭐 본인의 일정을 위해서 돌아가셔도 되는데 축제이니만큼 저희가 또 도서관 페스티벌이니만큼 다양한 또 상품들을 기타 상품들을 제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탈락했다고 바로 돌아가시지 말고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퀴즈를 잘 풀고 있는지도 한번 지켜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예선은 상관이 없어요. 예선은 저희가 시간을 여러분들이 치고 싶은 시간 그 한 시간을 치는 거기 때문에 예선은 아니고요. 본선 참가자들에게는 필요한 경우에 참가 확인증을 도서관장 명의로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일날 다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어서 사전에 여기 나와 있는 제 이메일로 사전에 신청을 해주세요. 이메일로 그냥 뭐 학과 학번 이름만 보내서 뭐 사전에 참가 확인증 제공 부탁드린다라고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대회 당일날 참가 여부 확인하고 참가증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참가 확인증으로 이제 교수님들에게 출석 확인을 요청하실 때 보통 쓰시는데요. 이 참가 확인증 그리고 출석이라는 거는 상관관계가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교수님이 출석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출석 인정이라는 것은 교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전에 제가 이 독서 퀴즈 대회 본선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혹시나 참가 확인증을 받아오면 출석 인증이 가능할지 교수님하고 먼저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때서야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잘 하셔야 되겠죠? 제가 1등을 해서 우리 학과의 명예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라는 등 이런 교수님과의 적절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전에 이렇게 참가 확인증 가지고 오면 여러분들한테 그 참가 확인증으로 출석 인증을 해주겠다라는 확답을 받고 나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는 얼마든지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금은 대회 종료 후에 에드워드에 등록된 계좌로 송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시스템에 특히 1학년 학생들 계좌 등록 혹시나 안 되어 있다면 등록 확인을 필수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본선 참가자는 최소 5만 원부터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 구간에서 탈락하든 2차 구간에서 탈락하든지 간에 탈락하면 상금 지급 대장을 저희가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본인 이름 작성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본인 이름을 정자로 적어 주시고 뭐 급하신 경우에는 돌아가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아서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지켜보시고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법, 뭐 학교에서 떼는 게 아니죠. 나라에서 관련 세법에 의해서 1등하고 3등은 제세 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입금이 될 겁니다. 25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공모전에서 이제 그 제세 공과금이라는 게 이제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1등이 100만 원인데 입금된 게 100만 원이 아니라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나라에서 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오리엔테이션 자료는 봉산도서관 유튜브 채널에 녹화 파일을 제가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오늘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경우에는 한번 들어가서 다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선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특히나 여기에서 이제 모든 분들이 예선에 참가하실 거잖아요. 제가 사전에 뭐 비교과 위크에서 설명 듣고 신청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정보 보고 신청하신 분도 계실 건데 올해부터 가장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예선에 참가했던 학생들도 콤파스 K 점수가 3점이 나갑니다. 책을 읽었던 그 시간이 저희가 이제 최소한 3시간은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3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저희가 콤파스 K 점수 3점이 나가는데요. 다만 그냥 여기에 선발되었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다 풀고 임시 저장이 아닌 최종 제출 버튼을 교학지에서 눌러 주셔야지 그 점수가 확정적으로 나왔을 때 저희가 콤파스 K 점수를 3점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뭐 중간에 풀다가 임시 저장해놓고 내가 최종 제출을 안 누르신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를 기준으로 콤파스 K 점수를 이제 참가를 했다, 안 했다라고 할 거기 때문에 잊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예선전에 참가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최종 제출 버튼을 눌러서 내 점수가 확정적으로 나왔을 때 그때 저희가 콤파스 K 점수 예선에 혹시나 탈락을 하시더라도 콤파스 K 점수 3점을 드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본 행사는 사실은 이제 200명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저희가 독서 퀴즈 대회 하기에는 공간도 그렇고 이제 인프라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선을 이제 개최하고 본선으로 올라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까지 이 행사에 모두 참가한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선에 올라오신 분들은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이 스토리 플러스에 들어오셔가지고 행사 만족도 조사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안내 드릴 내용은 모두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 지금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고 질문이 없으신 경우에는 빠르게 이 오리엔테이션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20분밖에 되지 않아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아, 네. 예상 결과 발표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금요일 20시에 이거 이제 집계가 완료되면 제가 남아가지고 그거 이제 최종적으로 커트라인이 몇 점인지는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제가 월요일 오전 중에 작업을 해서 홈페이지에 공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선에 올라오신 30명 가운데 혹시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오시지 않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비 후보를 또 한 10분 정도 뽑을 겁니다. 그것도 홈페이지 공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30명하고 만약에 30명에서 이제 포기자가 생겼을 때는 예비 후보 1번부터 해가지고 연락이 갈 거고요. 그래서 또 30명하고 예비 후보 10명에게는 별도로 안내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30명은 본선에 선발되셨다고, 그리고 10명은 예비 후보라고,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늦어도 공산도서관 홈페이지에 12시 정도에는 업로드가 될 거니까요. 혹시나 오전 중에 예를 들어서 문자를 받지 못했으면 본선에 올라오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찌됐든 그 결과는 홈페이지에서 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선에 올라오시는 경우에는 오픈북은 아니고요. 뭐 예선에서는 본인이 시간이 되시면 오픈북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뭐 근데 이게 뭐 그 책 긴 내용 중에서 어디 있는지는 본인이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요. 단어 위주로 출제되나요? 줄거리 위주로 출제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단어 위주, 그러니까 본선에 올라오시면, 아까 예선은 OX라고 말씀을 드렸고, 본선에 올라오게 되면 교수님들이 제출한 문제 가운데 이제 사지선다형, 객관식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단답형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지선다형, 아까 우리 그 스티커 붙는 PPT 화면에서 뭐 저자 이름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물어가지고 그냥 단답형도 있었고 혹은 뭐 무슨 이렇게 객관식 문제 이렇게 1, 2, 3, 4 해가지고 사지선다 중에서 한 개를 고르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작년에 커트라인이 유난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커트라인이 92점이었어요. 네. 보통 평균적으로 커트라인이 한 80, 낮을 때는 4점 또 내려갔었고, 평균 한 88점 정도였는데요. 전년도에 유난히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책이 사실 올해 예선전 책은 크게 어렵지 않은 책으로 제가 선정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타블라라사에 선정되어 있는 책들이 굉장히 어려운 책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부담 느끼실까 봐 최대한 좀 쉬운 책 두 권으로 했고, 본선에 올라오시는 분들은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은 사실 그 예선전에 선정된 두 권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을 건데요. 그거 말고도 굉장히 어려운 책들이 많아서 사실 행사를 주관하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좀 저도 책 읽을 때 재미는 없습니다. 네. 커트라인은 전년도 한 92점 정도 됐었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까지 나온 질문들은 모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질문이 일단 25분까지 질문 기다려보고요. 질문이 없으신 경우에는 서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유사도 검사도 하고 하지만 이 주관적인 것들도 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것은 이제 먼저 제출하는 그 시간이 찍혀 있는 그거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는 서평을 없앴습니다. 본선에서는 문제 비중이 미국의 민주주의가 더 많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고루 나갈 겁니다. 거의 3분의 1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추가 문제는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하지만 저희가 40번 문제까지 가면서는 거의 골고루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이런 식으로 뭐 번갈아 가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비중이 어떤 책이 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책 내용 이외에 독서 인증제처럼 저자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독서 인증제도 타블라 라사 칼리지에서 주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독서 퀴즈 대회에 제출된 문제도 타블라 라사 칼리지에 있는 교수님들이 제출하셨기 때문에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저자에 대해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뭐 그런 것들도 좀 읽어 두시면 나쁘진 않을 겁니다. 네, 학생 여러분들 질문이 굉장히 네, 많아서 네, 그 에필로그나 프롤로그 같은 것들도 책에 다 포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읽어 두셔야겠죠? 네. 책에 있는 어디에 있는 내용이라도 다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소비자 정보학과 이승욱 학생 여기 아니구나. 감정 표현으로 손 드신 줄 알았는데. 네, 한 26분인데요. 뭐 저희가 예정된 시간 30분까지는 4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 계속 올려주시면 다른 출판사 버전으로 읽으시면 아무래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큰 맥락은 대동소이하겠지만 타블라라사에 선정된 책들은 이제 원저가 있으면 우리 대학 교수님들이 번역서가 많거든요. 그러면 번역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약간의 조금 이런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같은 출판사에 있는 걸로 읽어주셔야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는데 조금 더 용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문제 출제하실 때 당연히 여기에 있는 해당되는 정해진 그 출판사의 것들을 보고 그 출제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같은 출판사 버전으로 읽으셔야겠죠? 네,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는 있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질문이 1분 이상 없어지면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종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게 뭐 6시 이후에 이렇게 또 관심을 가지고 오리엔테이션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꼭 좋은 결과를 가지고 본선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다양한 선물들을 제가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건 취향 차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많으니까요. 본선 꼭 올라오셔서 축제이니만큼 또 즐겁고 또 여러분들이 상금과 또 행운이 따른다면 또 큰 상금과 또 홈파스케이 점수와 또 총장님 명예 상장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오리엔테이션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녹화본은 제가 정리되는 대로 동산도서관 유튜브에 올리고 제가 아까 안내드린 대로 스토리 플러스를 통해서 문자 한번 다시 보내드릴 거니까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